오늘은 한 직장인이 스스로 진행한 은퇴 실험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는 준비만 잘하면 자유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 실험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52세 직장인 K씨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일했고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은퇴가 다가오자 그는 스스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일을 그만둔다면 어떤 일상이 펼쳐질까라는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히 6개월의 무급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미리 체험해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던 직원이라 동료들은 기왕이면 푹 쉬고 오라고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험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은 그에게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만으로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집안일도 도우며 지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며 스스로의 선택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유는 점점 공백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일정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서서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자 그는 시간에 휩쓸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오후가 되면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들려오는 알림 소리조차 그립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회의하고 실적을 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자신은 멈춰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혼자 뒤처지는 듯한 불안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 들어서자 심리적인 변화는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평범한 직장인이 아닌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당수 은퇴자들 역시 같은 경험을 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의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불안도 뒤따랐습니다. 휴직 동안 월급이 나오지 않았고 그는 그동안 모아둔 자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런 지출이 지속된다면 노후 생활비가 빠르게 줄어들 거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첫 해에 과소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소비가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많을수록 소비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K씨는 어느 순간부터 지출을 통제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점심값 몇천 원에도 망설였고 여행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금전 문제를 걱정하는 순간 은퇴 실험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닌 부담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퇴사한 것이 아니지만 휴직만으로도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이 약해졌습니다. 동료들은 회사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지만 그는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모임에도 점점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세계가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심리적 위축이 쌓이자 그는 네 번째 달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무거워졌습니다. 할 일이 없는 하루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침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은퇴를 꿈꾼 걸까? 실제로 은퇴 후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일을 그만두면 자유가 생기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위험한 건 바로 이 존재감의 공백입니다. 6번째 달이 되던 날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은퇴 준비가 덜 됐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복귀 첫날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역할을 다시 되찾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회의실에서 의견을 내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책임을 맡기는 그 순간 그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았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기반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역할을 포함한 정체성 전체가 흔들리는 과정입니다. 은퇴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은퇴 실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은퇴는 돈이 충분히 있느냐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루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나를 누구로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삶의 목적과 리듬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꼭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회사를 그만둔다면 내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할 때 비로소 은퇴는 충격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직장인 K씨의 은퇴 실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던진다. 우리는 여전히 은퇴를 단순한 경제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일을 그만두고 월급이 끊기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금과 자산이 충분한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K씨의 사례는 은퇴라는 변화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임을 보여준다. 경제적 준비가 아무리 충분해도 심리적 기반이 무너지면 일상은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일정한 역할로 설명하며 살아간다. 직장인이라는 신분은 단순히 직업을 나타내는 명칭이 아니라 매일의 리듬과 감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틀이다. K씨는 자신이 평생 유지해온 이 틀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흔들림을 경험했다. 그는 휴직을 시작하며 새로운 자유를 기대했다. 자유로운 시간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시간은 구조가 없을 때 결코 자유롭지 않다. 사람은 시간을 설계하지 않으면 시간에 끌려다닌다. K씨는 첫 달 동안의 여유로운 시간에 스스로 취했지만 두 번째 달에 들어서자 그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일정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편안함이 아니라 방향성 상실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혼란 역시 같은 지점에서 발생한다. 시간은 많아지지만 의미는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정체성의 균열을 마주하게 된다. 직장 생활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경험을 매일 제공한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고 누군가가 업무를 의뢰하고 동료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낀다. 역할이 존재감을 만든다. 은퇴는 이 역할을 제거한다. 사회적 연결은 줄어들고 스스로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는다. K씨가 복귀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자신에게 역할이 다시 생기는 순간 삶의 감각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그 감각은 단순히 업무 수행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경험이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중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경험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면 그날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K씨는 휴직 기간 동안 이 인정의 공백을 경험했다. 은퇴자들이 느끼는 허무함의 본질도 이 지점에 존재한다.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각은 생활비 부족보다 더 깊은 심리적 타격을 남긴다. 재정 문제 역시 은퇴 직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압박한다. K씨는 휴직 기간 동안 지출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시간의 여유는 사람을 소비로 유혹한다. 점심 약속도 늘어나고 취미를 찾는 과정에서 지출이 생기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는 온라인 쇼핑이 증가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첫 해의 소비가 평상시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소비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비는 대부분 감정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출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K씨도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적지 않은 금액을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회적 연결의 약화도 은퇴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충격 중 하나다. 직장인들은 평소 동료와의 관계를 단순히 업무상 연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의 절반을 함께 보내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상적 소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이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퇴사 후 누구와도 약속이 없는 하루가 반복될수록 사람은 자신의 세계가 좁아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K씨가 세 번째 달부터 외로움과 불안을 동시에 느낀 이유도 바로 이 연결의 상실 때문이다. 은퇴자들의 심리적 붕괴를 살펴보면 정체성 상실, 관계 단절, 시간 공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다. 어느 한 가지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요소가 겹치면서 빠르게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진다. 경제적 부족은 나중에 문제로 밀려난다. 일상에서의 공백이 심리를 먼저 흔들고 심리의 흔들림이 소비를 불안하게 만들고 소비의 불안이 다시 심리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소위 건강한 은퇴자들은 이 구조를 일찍 이해하고 미리 대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은퇴 전부터 시간 구조를 만들고 관계를 확장하며 자발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구축한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은퇴를 실험한 K씨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무엇을 할지 알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이었다. 의미가 있는 내일이 있다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아도 좋지만 그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은퇴 준비는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삶의 재설계 작업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를 자유의 문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은퇴는 자신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고 자신의 한계를 마주해야 하는 경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K씨처럼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겪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언젠가는 맞이할 문제로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은퇴는 우리의 정체성 전체를 바꾸는 가장 큰 사건이며 이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다루는 것은 위험하다. 사람은 정체성을 잃을 때 무너진다. 역할을 잃을 때 흔들린다. 의미를 잃을 때 살아가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 K씨의 실험이 보여준 충격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은퇴 이후에 내 삶은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인가? 나는 하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아닌 무엇으로 나를 설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은퇴 준비의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은퇴를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재정의해야 하는 변화의 시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경제적 준비를 넘어 심리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은퇴는 충격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K씨의 실험은 실패가 아니라 경고였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누구에게나 흔들림을 가져온다는 경고였다.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은퇴는 더 단단하고 의미 있게 설계될 수 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길 바란다. 내가 오늘 일을 멈춘다면 내일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은퇴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